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공공인재법무학과에 재학 중인 가치 있는 법률팀입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구제 절차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 대학 법인사무처에 갑 교수의 비행위에 관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업 견락이 잦았던 갑 교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학집행부는 이에 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갑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학집행부는 사건에 대한 이관 요청을 하였지만 법인사무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대학 이사회는 상급 감독자와 갑 교수에 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나 대학집행부는 갑 교수에 대해서만 징계 제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법인사무처가 결산감사를 통해 비사건을 조사하며 총무관리처로부터 차량 출입 내역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수업 견락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을 시에도 성립됩니다. 즉, 차량 출입 내역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출입 내역 제공 행위가 사립학교법 또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사무처 감사의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정관 그리고 감사 규정에 근거한 감사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9조와 A대학교 정관 제29조의 감사의 직무는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는 인면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 조문들을 근거로 한 감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감사 대상 기간과 감사 사항을 확대하여 규율한 감사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정관 및 감사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감사의 직무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등으로 한정하므로 이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A대학교 감사 규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이후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감사법에 근거한 감사 적법성을 살펴보면 공공감사법상 공공기관은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으로 A대학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점에서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며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대학은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호에 해당하여 관장 사무, 예상 규모 및 부패 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이 지정하는데 공공감사법 적용기관이 아니기에 자체 감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대학이 진행했던 자료 제출 요구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무관리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벌칙 규정인 제7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무처는 차량 출입 내역을 부정한 목적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며 자료 제출 요구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다 믿었으므로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입니다. 위 규정은 총장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이사회가 누구든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몰각하여 이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규정을 삭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4조처럼 관할청의 임용권자에게로의 징계 요구 권한을 담은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항입니다. 비행위자의 감독자에게 물어야 하는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기에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해석상으로 총장의 징계 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해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제청권 불행사로 교원 징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은 징계 심리를 시작하여야 한다 혹은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책임, 경고, 훈계 또는 주의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로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함이 요구됩니다.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는 징계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립대학의 공공감사법상 공공기관 포섭 필요성입니다. 현행 법제하에서 사립대학은 감사 대상이 한정되어 교원은 사안과 같이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공공감사법 미적용으로 자체감사 기구를 통한 시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공적 영역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학기관 내부에서 자치 통제와 자유시정을 위해 자체감사기구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원이 모든 공공 부분을 통제하기 곤란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감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 포섭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A대학교 정기주차권 신청 시스템입니다. 정기주차권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곳이 없으나 환불요청서에는 개인정보 이용 고지와 동의란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4호에서는 정보 주체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무관리처는 주차권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를 입증자료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의 이용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출입 내역이 비위행위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임에도 그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정기주차권 발급 양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 유지와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동의란과 목적의 이용,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